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미주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다영입니다. 네, 오진석입니다. 자, 저의 이 손짓과 같은 시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관련된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 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장세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그에 대한 시장의 흐름이 유지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채무 한도 증액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일단 채권 시장의 변동이 크게 오고 있고요. 오늘은 소비재 실적의 전망 부진, 그리고 조금 전 오늘 낮에 나왔던 중국의 알리바바의 새로운 추론 AI의 등장,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현재 프리장에서는 굉장히 빨간색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오늘도 마이너스 3% 네. 정도 프리장에서 빠져주고 있는데 브로드컴도 4.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의 고심을 좀 더 기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노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나온 마벨 테크놀로지라든지 몽고DB와 같은 이 반도체 혹은 AI와 관련된 섹터의 전망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얼마 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대두되는 모습이고요. 이 와중에 알리바바가 또 새로운 걸 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또 혁신적이라면서요? 이게 또 딥시크랑 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딥시크 여파를 좀 세게 맞았잖아요. 예. 조금 더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오늘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중국의 비상장사에서도 또 AI 비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같은 날 일어나게 되면서 일단 반도체단에 또 이 딥시크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AI 단 또 반도체 일단 뭐 대부분 지금 빨간색을 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15분 전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이제 ECB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점차 끝나가고 있다라는 네. 코멘트를 내려주면서 물론 독일에서의 이제 채권 발행을 통한 뭐 일종의 경기 부양과 투자가 발표가 되고 있지만 유럽 전역에서의 금리 인하 흐름 조금 멈춰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관측 속에서 불안감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얘기를 좀 돌려보자면요. 네. 오늘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숫자를 오늘 찍어줬습니다. 네. 제가 말씀은 하회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하신 분들이 줄어들었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 보입니다. 네. 자, 화면으로 보시죠. 자, Initial Jobless Claims. 지금 보시면 23만 4천 건을 시장이 예상을 했는데 22만 건이 나오면서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종전치가 24만 2천 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약 2만 건 정도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연속으로 한번 봐야겠죠. Continuing Jobless Claims. 시장 예상치가 188만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연속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추세가 그다지 시장에 우호적이진 않았음을 알려주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을 4주로 쪼개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4주 평균이 22만 4천 건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22만 4,250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폭이나마 지금 자주 평균이 오른 거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최근의 추이 자체는 확실히 청구 건수가 좀 있었다라는 네.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지난 한 달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세 개의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노란색으로 지금 칠해진 것들도 같이 나왔는데 지금 무역 수지가 나온 거죠. 그런 거네요. 네.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고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또 관세 이야기 또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익스포트와 임포트를 종합했을 때 무역 수지 밸런스가 시장 예상치 한 것보다 마이너스가 커졌기 때문에 네. 무역 적자 폭이 지난 1월에는 더 커졌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종전치가 마이너스 980억 달러였는데 많이 요것보다도 커졌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거의 뭐 40억 달러, 400억 달러 정도 늘어난 거네요. 네. 1,314억 달러 네,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무역 수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뭔가 이야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이게 1월치예요. 그렇죠. 1월치라면 저희가 말씀을 드려온 것과 같이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뭔가 수입이 굉장히 미국 쪽에 많았을 거다. 그렇죠. 네. 이 관세가 부과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정말 많이 수입을 했고 많이들 쌓아놨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이 소비 시즌에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땡겼다라고 하는데 이게 1월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수출 데이터가 중국 쪽에서 많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데이터, 무역 수지가 굉장히 적자 폭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도 ADP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것은 바이든의 데이터다라고 네. 이제 백악관 쪽에서도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오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코멘트가 나올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자, 유니트 레이버 코스트 이게 분기당으로 나오는 것인데 지난해 4분기 분기당 단위 노동 비용이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 증액이었는데 지금 2.2% 증액으로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는 하회한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치가 0.8% 증가인 점을 감안할 때는 확실히 단위 노동 비용이 늘어났다. 이것도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자, 위에 있는 것까지 살짝 보자면 요건 별 2개짜리인데 논팜 프로덕티비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농업부분 생산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가장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생산성이 정말 그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인데 이 비농업부분 프로덕티비티 1.2%를 예상했지만 1.5%가 나와주면서 미국의 생산성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가 됐는데 이게 또 뒤에 거 보면은 요건 종전 수치입니다. 2.2% 생산성 증가보다 지금 소폭 감소한 측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상회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약간 무언가가 위축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추세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짬리스 클레임 자체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도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측면 보여줄 수 있겠고요. 다만 이 무역 수지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난 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유로존, 이 ECB의 금리 인하 소식. 그런데 금리 인하의 이제 추이가 조금 꺾여간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시장에서는 혼조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되고 나서 뭐 시장의 더 변동이 커지지는 않고 있고요. 예.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 권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현재 4.292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개장 전에 4.3까지 좀 찍어주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지금 독일에서 시작된 국채금리 이 폭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물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한 1시간으로 볼까요? 오늘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03.985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금 트럼프가 말한 대로 예. 내려가고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대 지수를 포함해서 러셀 2000까지 모두 1% 내외의 하락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빅스 지수 볼까요? 현재 빅스 지수는 6% 넘게 올라가면서 2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수치들은 혼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리액션을 줄지가 상당히 저는 궁금했지만 네. 그렇게 큰 변동폭은 가져가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다우지수부터 3대 지수 퓨처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의 1%에서 1.6%까지 하락하면서 프리장에서도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세가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둘이 논의를 했는데 네.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채 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 저희도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난 1월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네. 지금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34%가 증가해서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를 미국이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미국 측에서 내놓고 있네요. 네, 또 무역 적자가 1,314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중국 쪽 무역 적자가 317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는 중국에서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코멘트를 내놓을 가능성도 없진 않아 보이네요. 네, 상당히 네. 뭔가 한마디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일단 지금 느낌으로는 의회 연설 이후에 한 텀 쉬어가자라는 네. 느낌도 저는 들지만 트럼프 대통령 원래 성향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측 불가. 예측이 불가하고 예측이 됐다라고 판단한 순간 정말로 예측이 더 불가한 모습을 또 네.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목요일 날 오늘장 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이야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관세 관련 이야기들이 업데이트가 오늘자로 되기로 또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장세 상당히 쉽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오늘 오후 2시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백악관에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계속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관련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좀 열어두고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마벨 테크놀로지 때문에 AI 실적 또 다 약간 우려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독일에서의 국채금리 폭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또 하방 압력을 받는 것들도 있고, 거기다가 또 오늘 중국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기술 자립 테마라고 하는 쪽들이 굉장히 강했고, 또 2월 이제 월별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중국의 AI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은 시장이 더 하방 압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아시아 마감 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조금은 좀 코스피는 올라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지금 머크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관세 우려가 약간 약해지면서 12원가량 내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없는 장입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고만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오늘 좀 새로운 뉴스라고 한다면 음식료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 완성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캐나다,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 소식이 나타나면서 LH 만두 같은 종목들 오랜만에 좀 올라줬고요. 음식료는 농심에서 라면과 스낵 브랜드 17개 제품을 가격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5% 넘게 하락했는데 할로자임에서 머크의 킥투루다 SC제형 자사의 특허 침해다라고 좀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고요. LS그룹이 오늘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았습니다.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LS그룹 회장이 중복 상장은 성장을 위해 불가피했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이틀 연속으로 올라줬습니다. 은행, 자동차 올라줬고 반도체가 쉬어갔는데요. 은행이 오른 이유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년 만에 1.5%를 좀 터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은행주들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저 확신이 좀 커졌다. 연말 되면 엔달러가 165엔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금리를 충분히 인상하는 진정한 매파가 되기까지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 실질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도 엔화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엔화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게 연 후반으로 가면 엔화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라든지 중화권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하락 부분을 대부분 좀 반납을 해내면서 지금 요 위까지 지금 차트 올라와 있죠. 오늘 시진핑이 모든 전쟁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코멘트였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준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또 준비이기는 한데 맞기 전까지는. 네. 오늘 또 중국 시장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알리바바에서 QWQ32B 모델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와 같은 모델이라고 하고요. 또 중국의 모니카 AI라는 회사에서 AI 에이전트 마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오픈 AI보다 우리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딥시크 테마가 쭉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중국 정부에서도 펀드 출범 예정 소식과 함께 더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차트가 지수 차트 이거 말이 돼요? 계속 갭으로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 3% 올랐고 항생테크 지수는 5% 넘게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버블티 체인 미쉐. 그래서 오늘도 17% 넘게 올라가면서 IPO 이후에 73% 상승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미쉐가 크면 클수록 스타벅스에게는 악재입니다. 스타벅스가 중국 내에서 지금 매출 점유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샤오미가 2027년 전기차 해외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주체 브리핑이 오늘 있었어요.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경기를 살릴 거고 적절한 시기에 도입을 할 거다라는 게 주요였습니다. 특히나 상무부 장관이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미국 측과 만나서 문제 해결해야 한다. 더 많은 국가와 FTA 협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민은행 총재도 적절한 시기에 완화적인 정책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나 기술 분야의 한화 기준입니다. 160조 원에서 200조 원의 대출 규모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에는 경제 주제 브리핑이 있었고 내일 오전에 외교를 주제로 브리핑을 합니다. 아마 미국과 관련된 코멘트 있을 것 같고요. 3월 9일에는 민생을 주제로 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 경기 살리기와 관련해서 코멘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시죠. ASML이 25년 베이징에 신규 회수 수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본토는 ASML의 최대 시장이라고 하고요. 24년 전체 매출의 36%나 된다라고 해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네덜란드까지 막 쥐고 흔들면서 ASML도 수출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ASML에 기계 없으면 제대로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이크론 이사회에 TSMC의 전 회장이 임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제 HBM4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전해졌고요. 이거는 또
TSMC의 코어스 생산 능력이 조정된 게 엔비디아 때문이 아니다라고 디지타임즈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 기존 공장 생산 능력이 너무 캐파가 다 차 있고 또 신규 공장 가동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전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오버부킹된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이지 엔비디아에서 주문 감축을 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풀부킹이다. 네, 이미 풀 부킹인데 지금 돌리는 공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더 받을 수가 없고 신공장 오픈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루머 아닌 루머가 좀 돌지 않을까라는 게 디지타임즈의 기사였습니다. 네. 뭐 확실히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중국 쪽에서 소비재 관련된 소식보다는 이제는 지금 뭐 그냥 테크. IT가 주가 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짧은 시간에. 이게 그 전인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단어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라의 구조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굴기 하면 막 밀어붙이잖아요. 완전 그런 분위기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낮에 지금 인터배터리 행사가 열리고 있는 진행 주간인데 중이죠. 제가 인터배터리에 낮 시간에 가기가 어려워. 사실은 정말 수많은 기사와 영상을 다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내용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 중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중국을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뭐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중국이 기초과학부터 이제는 응용과학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최신 테크까지 섭렵을 해가고 있구나. 네. 경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가 흐름, 프리장에서의 어려운 주가 흐름 또한 뭐 물론 뭐 TSMC의 풀부킹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의 알리바바의 이 추론 AI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장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미래 먹거리 걱정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너무 크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브로드컴이 5% 이상 프리장에서 빠지고 있고 네. 엔비디아도 3.3% 이상 프리장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4% 이상 오늘 빠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각기 다르게 지금 상존하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한번 오르려는 노력을 했다가 오늘 다시 꺾이는 모습이 있고요. 오라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어 위브 간의 계약 문제가 또 대두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버에 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코어 위브라는 회사와 계약을 축소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단독으로 나왔는데 조금 전에 물론 코어 위브 측에서는 부인하는 기사를 다시 내기는 했습니다만 이 코어 위브가 갖고 있는 솔루션 단에서의 이제 공급 지연 이런 문제를 MS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은 없고 코어 위브가 이런 서버 솔루션을 납품을 제때제때 못하니까 이 코어 위브의 계약을 그냥 자르는 것뿐인데 그런데 코어 위브가 그 납품을 제때 못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 칩메이커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쪽으로 우회적으로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서버 제조단 그리고 장비단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MS가 때 아닌 코어 위브 사태 1.4% 정도 빠지는 모습이고요. 오라클 2.6% 여기도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장비단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가 2.8%, 램 리서치도 2.8% 동반 하락하는 모습 속에 KLA 코퍼레이션도 2.3%가량 현재 빠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서버를 납품하는 솔루션사 델 컴퓨터 2.4%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네트워크단에 3.6% 빠지고요. 슈마컴 오늘 5% 이상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어 위브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얻는 매출이 코어 위브는 아직 비상장사고 앞으로 IPO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300억 달러 이상의 IPO 규모거든요. 그런데 매출단이 MS에서 나오는 게 60% 이상의 매출을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연을 뭐 일부러 했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장비라든지 칩셋 공급에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 시장의 부정 센티가 나타나는 모습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단은 정말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AMD도 2%, 퀄컴도 2.2% 풀이장
빠지는 모습. 온세미가 어제 올랐었잖아요. 네, 온세미가 인수 소식을 알리면서 좀 올랐었는데 오늘 개장 전에 인수를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세미에서 알레그로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데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올랐었는데 투자 제안을 알레그로 쪽에서 거절했다라고 개장 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 온셈이라든지 전통적인 뭐 칩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NXP라든지 오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같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임원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오늘 2.8%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 빠지는 이유가 뭐 반도체 서버 공급 관련된 우려 그리고 AI 경쟁에서의 중국의 우세 가능성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는 소비재단의 실적 관련된 코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장 마감부터 AI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도 실적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메이시스가 또 실적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장 마감 뒤에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소비재 관련해서도 약간 향후 전망 가이던스들이 부정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월마트가 네. 약간 사고를 쳤습니다. 네, 뉴스가 그러니까요. 너무 크게 났어요. 중국 쪽에다가 예, 이 잠시만요. 중국에서 이제 워낙에 이제 공급단이 많지 않을까요? 네. 월마트는 큰 회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1위의 리테일 소비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마트 업체로서 중국에 수많은 이 컨트랙터들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우리가 관세 때문에 좀 마진 압력이 있으니까 가격을 좀 깎아달라. 싸게 해줘. 싸게 해줘. 가격 인하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네.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관세 이 물가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타겟, 코스트코, 월마트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메이시스는 6% 넘게 빠집니다. 지금. 메이시스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네. 숫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가이던스 문제였죠. 또. 그렇죠. 네. 올해 EPS가 시장 예상치 하회하는 모습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익 전망이 지금 불투명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이시스가 심지어는 스테이트먼트에다가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정말. 엊그저께 이제 타겟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이게 실수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쵸. 주주의 공시이기 때문에 주식 공시에는 솔직함이 묻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우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데 오늘도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코멘트가 또 스테이트먼트에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메이시스, 이 미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업체, 리테일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메이시스는 다들 들어보셔서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미국 그렇죠. 가면 한 번씩 가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메이시스 아니면 백화점은 노드스트롬인데 약간 결은 다르죠. 그렇죠. 네. 노드스트롬. 그렇지만 메이시스가 좀 더 하죠. 대중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은 그런 백화점이고 그런데 오늘은 향후 올해 EPS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네. 그리고 크로고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크로고도 여러분들이 뭐 우리에게 조금 익숙은 덜 하지만 네. 그래도 미국을 대표하는 소매달에 있는 주요 업체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약간 백화점판 마트반 뭐 이런 느낌의 네. 그런 소매단 리테일 업체입니다. 이게 매출부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난 일이에요. 분기의 매출, 지금까지는 가이던스 우려였다면 크로고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EPS는 좀 시장을 넘어서는 예상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조적인 그런 모습을 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갛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특정 종목이 굉장히 잘 된다, 잘 가고 있다, 프리장 본장 들어가면 기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싶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소매단에 불과 뭐 콜게이트라든지 지금 이 S&P 500 중에서는 캔뷰 뭐 요 정도만 지금 초록빛이 그나마 보이고요. 산업재단의 페스터널 정도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초록색은 그 정도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프리장에서 S&P 500 중에 오른 종목 3개고요. 보합인 게 2개고요. 나머지 다 빠집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S&P 500의 상승 하락이거든요. 이렇게 3개 지금 오르고요.
보합이고요. 나머지 다 빠지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딱 한 종목 오르고 나머지 종목 지금 프리장에서 다 하락세 들어와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서도 보시면 딱 세 종목 오르네요. 지스케일러 실적 발표하고 좋았고 핀더더 지금 오르고 있고요. 징동닷컴 뭐 이런 거 예. 지금 오르고 있는 정도고 지금 몽고디비가 20%대 하락, 마벨이 18%대 하락, 브로드컴이 5%, 온세미가 4% 하락으로 지금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엠러빈이 4%, ARM도 3% 넘게 지금 하락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프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오늘은 사실 오르는 종목이 거의 특징주인 상황일 것 같네요. 네, 몽고디비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 관련한 하락까지 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한풀 더 뜨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와 메이시스, 알리바바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지금 빨갛게 물들이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잠깐 3대 지수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네. 3대 지수는 프리장에서는 지금 역시 빨간색인데 여기 앞에 숫자가 1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다우 퓨처스도 1%가량 빠지고 있는 프리장이고요. S&P 퓨처스 1.2% 이상 빠지고요. 자, 나우 100 퓨처스 1.6%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센티멘트가 이제 트럼프 관세에서 한숨을 돌렸다 네. 싶은 순간 약간 그 소비재의 건강 정도 그리고 유럽에서의 독일이 내놓은 그런 완화책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오늘 금융 섹터 단도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라든지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와중에 ECB에서 지금 프레스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CB 총재 라가르드 총재가 지금 코멘트를 쭉 내놓고 있는데 유럽 경기도 경기입니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방 인프라 지출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또 무역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뭐 통화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 유럽에는 사실 뭐 금리 인하를 하는 통화 정책 회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사실은 긴급 안보 회의도 했죠. 유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독일의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메르츠 총리 후보자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유럽과 독일의 그런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을 통한 그런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채의 이 캡을 좀 밀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숫자들을 채권 시장이 어제부터 찍어주고 있죠. 네, 독일 지금 장기물 10년물이 28년 만에 최대치 상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리 좀 띄워놨는데 10년물이 지금 2% 넘게 오르고요. 장기물 모두 1% 이상 오르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하루치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채권 차트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갭으로 떠서 지금 이틀째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시작된 이 채권금리 상승으로 전 세계가 지금 다 요동을 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독일에서 시작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얘기했던 게 지금 와서 실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유럽의 생산성이 워낙에 낮아져 있고 미국과의 AI 경쟁, 중국과의 테크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극한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그 생산성이 유럽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면서 지금 그러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가 내놨는데 그거를 1년이 지나서야 모든 풍파를 다 겪어보니 네. 그 말이 맞았구나라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 지금 유럽 홀로 남게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돈을 써야 된다. 그 상황이 오면서 지금 채권 발행을 통한 시장에 약간 일종의 유동성. 양적 완화 분위기로 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가져가려는 그런 센티멘트와 유럽이 가져가려는 센티멘트가 충돌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어제 장 후반부부터 물론 지수는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만 지금 금융 섹터라든지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의 혼란, 낮 시간에도 오늘 엔달러 엔달러. 환율 보시면은 숫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더라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네. 얼마인가요? 지금 147엔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안 뜨네요.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에 들어와 있는 엔달러 환율 보실 수 있습니다. 146엔까지도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낮에. 예. 지금 150 몇 엔이었던 게 지금 150엔을 깨냐마냐였었는데 147, 146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숫자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과는 약간 세상이 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그것도 우리가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일정이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이 조금 전에 있었고요. 25bp 0.25%포인트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나왔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마이너스로 적자 폭이 커진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제가 여기에다가는 이제 자정이 지나서 연설을 써놨는데 네. 사실은 지금 진행이 됐었죠. 네, 되고 지금 있죠. 되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10시 45분부터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게 한 50분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은 지금 기조 연설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라가르드 총재 입에서 어떤 관세 관련 코멘트가 나올지 뭐 조금 전에 조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리고 ECB에서 유로존의 이 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 지금 시장 예상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이제는 예. 좀 인하를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오늘 JP 모건이었나요? 유로존의 이제 향후 GDP 성장률을 심지어 지금 인상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모건 스탠리였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0.2% 정도는 유로존의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 예측치가 네. 상향 조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유럽이 살아나면 이것은 미국에게는 어떤 일이 될 것인가? 혹은 유럽이 살아날 때 중국은 어떤 또 피드백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목요일 유럽연합 27개국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유럽 안보 회의를 열게 되는 상황이고요. VF 코퍼레이션, 웬디스, 콘플루언트가 투자자의 날을 진행한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자로 오늘 실적 굉장히 잘 났죠. 네. 자, G스케일러가 오늘 실적이 EPS 매출 그리고 가이던스, 연간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지금 나온 실적 중에는 그나마 가장 깔끔하고 초록빛을 볼 수 있는 실적을 내줬는데 내일 서스퀘아나에서 개최하는 포럼에 참가해서 또 향후 전망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네. 약간 여기도 지금 하나의 대체 투자 후보군 중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은 오늘 장마감 이후에 나오는 코스트코와 브로드컴 그리고 빅베어 AI 그리고 슈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갭도 있죠. 그렇게 해서 장마감 이후에는 요 정도 보시면 시장의 지금 센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은 브로드컴의 실적이 저는 지금 걱정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요? 역시 가이던스 때문이겠죠. 또이던스. 매출은 잘 나오겠지만 아마도 그런데 향후에 이 가이던스들 지금 애플의 네트워크 모뎀과 이 계약도 종료가 돼가는 판국이고 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매출 전망이 찍혀 나올지 수익은 얼마나 개선이 될지 네. 이런 것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코스트코 홀세일 관련돼서는 뭐 구독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온라인 매출에서의 수익 전망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큰 관심사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에서 칩을 납품받아서
서버 제조를 해서 냉각 서버를 제조하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네. 엊그제 나왔던 것은 휴렛패커드 소비자 부문인 HPQ였고요. 네. 내일은 HPE가 나오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인텔, 퀄컴, HP, IBM의 CEO가 트럼프와 회동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장 상황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조금 전 나왔던 지표들이 장에 얼마나 투영이 될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과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고 지금 재정 적자 폭이 역대급으로 늘어난 무역 수지가 나왔습니다. 뭐 프리마켓은 저희가 프리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시뻘겋긴 했는데 뭐 센티가 좀 더 나쁘게 변화했다든지 혹은 ECB의 기준금리 인하에 뭔가 영향을 받은 구석이 있다든지 뭐 이런 측면이 지금 관측이 됩니까? 네, 특히나 이제 먼저 신규 실업 수당 청구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봤을 때 좀 의문이 드는 시장에서 조금 더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 부분은 바로 이 연방 공무원들의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평균적으로 연방 공무원들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이었고 실제로 이번 수치 발표 전 주까지만 해도 614건이었는데 이번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1,634건으로 기존보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현재까지 도지의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연방 공무원들의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향후에도 이 부분 시장의 좀 하방 압력 요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4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거는 좀 연준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이 완만한 냉각의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이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연방 공무원들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얼마나 내일 있을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참 상투적이긴 한데 지금 딱 들어맞는 것이 오늘 이렇게 빨간색의 장세를 뭐 일단은 본장 들어가기 전이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센티가 많이 내려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내일 고용보고서가 정말 시장의 예측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어제 있었던 이 ADP 고용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요일 지표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정말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이 수요일에 버텼던 것이 금요일에는 좀 버티지 못하고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그때 만약에 지표가 가장 잘 나와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지표가 안 나와준다면 시장에서는 마치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새로운 여러 가지 조선주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새로운 모멘텀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일종의 좀 부정적인 이슈를 새로운 이슈로 덮었던 것처럼 금요일에도 좀 새로운 이슈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사실 저희가 기대했기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모멘텀이 되기를 염원을 했었는데 그것은 약간 불발이 됐고 네. 그리고 관세가 조금 둔화되거나 조금 유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워낙에 유예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펀치를 세게 날리는 바람에 지금 상처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시장이 좀 내일의 고용 지표를 기다려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관련 이야기 준비하신 거 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먼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드디어 이제 오픈 AI와 계속해서 이 영국 정부에서 영국의 경쟁시장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했던 것은 합병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합병과 관련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당연히 진작에 나왔어야 했을 결과인데요. 네, 결국 합병 아니고 상당한 영향력 행사로 판단한다라고 하며 공식적으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사실 이 결국 합병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좀 합병으로 시장에서 영국 경쟁시장청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합병과 관련된 심사 필요했고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이 유럽 같은 경우 기업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분할까지도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했지만 결과적으로 합병 파트너십 조사 종료되면서 문제없이 해결되었는데요. 이렇게 좀 공식적인 조사가 종료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로 독점 클라우드 제공 계약을 좀 철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오픈 AI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클라우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만 사용할 수 있게 원래 해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소프트뱅크와 함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오픈 AI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부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으로는 결국 또 샘 알트먼 CEO가 과거에 이제 잠깐 오픈 AI에서 쫓겨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전반적인 지배 구조에 좀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서 영국은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회 참여 계획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취소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합병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여러 빅테크들이 이런 지배 구조 그리고 합병과 관련해서 좀 여러 좀 조사들이 많이 받고 이슈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의 정말 발언 때문인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구글 엔트로픽 파트너십도 결국 합병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 합병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은 뭐 이런 규제 리스크, 뭐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 어쨌든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우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독점 관련한 소송 뭐 얼마 전에 그 어디였죠? 프랑스에서 열렸나요? AI 서밋에 가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미국의 빅테크한테 위협을 주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고 왔었기 대놓고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완전 대놓고 네. 그게 이제 파트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로 나오니까 이게 미국의 입김이 세긴 세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시장에서 지금 센티를 하방으로 받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소식, 코어 위브와의 계약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코어 위브 측에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어 위브와 기존에 해왔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약을 일부 철회하겠다라고 정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100억 달러 계약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 축소되는 원인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납품 문제 그리고 기한 미준수라고 전했고 사실 이 납품과 기한 미준수와 관련해서 이것이 결국에 이 기업이 납품과 기한을 미준수한 원인은 여러 가지 반도체단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한 이번 계약 축소 원인에 대해서 하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 사티아 나델라 CEO가 과거에 이 AI 인프라 지금 과잉 구축되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 사건이 결국 코어위브에 미칠 영향 중 하나는 지금 현재 코어위브가 35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추진 중인데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코어위브 매출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IPO 서류 자체에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 혹은 엔비디아 칩의 공급망 지연 이 두 가지가 이미 주요 위험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 특히나 이것이 결국에는 코어위브가 아직 공모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좀 공모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코어위브 경영진 측은 이 제품 스킹 알파 측에다가 이렇게 성명서를 보냈는데요. 그 확실히 성명서를 보면 자신들은 고객 파트너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뭐 계약을 취소하거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반대의 주장은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낼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제 약간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 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코어위브 지분의 약 5.9%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납품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또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 기업 자체도 공모가가 하락할 위험이 생기면서 주가 더더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코어위브가 SEC에게 IPO 관련된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써 있는 내용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고 향후 계약 건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어위브 그리고 엔비디아와 코어위브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 이 뭐랄까요? 여기에 대한 수주 관련된 우려가 지금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암담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래도 지금 프리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얘기도 해야겠죠. G스케일러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켜보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것이고 어떤 실적을 좀 내놨습니까? 네, 이 G스케일러는 좀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다음으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 발표 이후 가이던스가 굉장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시장의 실망과 함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G스케일러는 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그리고 마진까지도 예상치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고 특히나 가이던스조차도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와 관련돼서 실적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룰 오브 40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평가할 때 매출 성장률과 이 2년 평균 흐름 마진을 합쳐서 40만 넘어도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룰 오브 40에서 61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시장 이번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호실적 원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실적 원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유로 이 제로 트러스트 에브리웨어가 확산이 되었다라는 이유인데요. 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은 기존의 이런 VPN이나 방화벽과 같은 보안 장비를 제거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모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시장에 도입이 돼서 지난 분기에만 130개의 기업이 이 모델을 도입했고 향후 18개월 내에 3배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할 만큼 지금 현재 이 제로 트러스트 굉장히 시장에서 잘 안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영업 방법이 변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제품을 판매하고 그 기업의 니즈에 맞는 추가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면 이제는 기업 전체 보안 시스템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판매 전략을 선회했다고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엑센추어나 이 딜로이트와 같은 이 글로벌 시스템 통합 업체들과 영업을 좀 협업을 해서 오히려 대형 고객 확대 그리고 업셀링 하는 것이 좀 성공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제 G스케일러 100만 달러 이상의 ARR 고객이 25%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이 데이터 보호 산업의 성장인데요. 이 데이터 보호 부분이 이제 전년 대비 40% 성장했는데 G스케일러 같은 경우 매출 성장률이 23%인 것을 감안할 때 확실히 평균 매출 성장률보다 17%포인트 더 높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등 이 데이터 보호 부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컨퍼런스 콜 발언을 빠르게 살펴보면은 먼저 이 거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고 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이버 보안 예산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장점이 있으며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원하는데 자신의 제품은 이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품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향후 고객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신규 고객보다는 앞으로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업셀링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특히나 자신들의 고객의 45%가 포춘의 500대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 6배 성장 기회가 있다라고 전했고 마지막으로는 정부 기관으로 확대를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 기존에는 아시아 태평양 정부와 보안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협력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기업이 B2B에서 B2G 기업도 함께 이제 비즈니스를 할 것임을 전했고요. 이러한 소식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로젠블렛의 의견을 살펴보면 로젠블렛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바꾸고 목표가 2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이와 함께 지금 현재 앞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플랫폼 모멘텀 개선으로 인해서 지속적 성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G스케일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스케일러 티커명 ZS입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2.7%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자,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흐름과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각광받다가 지금 Z스케일러로 살짝 물론 규모는 다릅니다만 네. 약간 갈아타는 분위기예요. 투자적으로 종목을 갈아타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사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Z스케일로 갈아타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엄청나게 획기적인 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기술 자체가 너무 정말 바꿀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좀 오랜 기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투자하셨다면 Z스케일러에 투자를 전하기는 어렵겠지만 아직 사이버 보안 기업을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결국에 좀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말고 Z스케일러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워낙에 작년에 보여줬던 그 파란 블루 스크린 사태가 워낙에 뇌리에 박혀 있어서 이제는 약간 리테일 레거시 업체가 돼가는 느낌이 네, 좀 들고 그쵸. 이 Z스케일러가 조금 부각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현재 많지 않은 관계로 모닝스타로 바로 점프를 하겠습니다. 네. 어제 모닝스타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 3월에 지난 2월에 부침을 좀 극복하고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을 선정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떤 곳이 가장 눈에 띕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기업은 그래도 이 켈로그가 가장 좀 눈에 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WK 켈로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켈로그에서 좀 스핀오프된 전통 시리얼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핀오프 전에는 원래 캐시카우로 기업 내에서 캐시카우로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에서 좀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그냥 기존에 있던 이익을 가져오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스핀오프 이후에는 오히려 재투자를 통해 운용 효율성 확보가 기대가 되고 실제로 지금 영업이익률 예상치가 기존에는 2024년 같은 경우 4.5%였는데 2028년에는 11.6%까지 이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WK 켈로그 앞으로 특히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향후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여전히 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좀 식음료 기업들 또 이것이 약간 필수 소비재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WK 켈로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필수 소비자가 요새 굉장히 또 각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흐름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그 호랑이 기운이 충만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회사 WK 켈로그 티커명 KLG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은 완전히 다른 곳이네요. 산업재로 가는데 산업재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이 실드 에어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 포장재 그리고 포장을 하는 포장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용, 소비재 아니면 음식 포장과 관련된 제품도 많이 만드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모닝스타는 4스타 등급을 매기면서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어떻게 보면 투자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본적으로 2021년 코로나 당시에 굉장히 어떤 식음료 그리고 여러 가지 포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이 기업의 제품들을 사서 지금 2023년이나 2024년도까지는 고객들의 과잉 재고로 인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잘 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2025년 들면서 고객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일종의 좀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었고 이 과잉 재고가 해소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좀 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향후 수년간 8%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특히나 이 실드에어의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산 공정에 들어가면은 나오기 어려운 강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드 에어 굉장히 모닝스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모닝스타가 지난 1월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 실드 에어를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3월에 결국에 투자할 기업으로 실드 에어를 다시 한번 추천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닝스타는 향후에 경기 침체가 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만 네. 모닝스타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흔하게 쓰이는 그런 재료, 산업재 중에는 이 실드 에어를 추천한다라고 모닝스타가 이야기를 해줬군요. 저희도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한번 또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까지 현재 50초 남아 있는데요. 시장이 좀 무겁습니다. 일단 퓨처스에서부터 1% 넘게 빠지고 있는 지수들 보고 계시고요.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M7 모두 빠지고 있고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데 장 가까워질수록 필수 소비재 쪽에서
아주 약간 초록색이 지금 감지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택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서요. 이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스코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약간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개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까지 이제 10초 가량 남아 있는데요. 목요일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죠. 미주라와 함께 해 주시죠. 지금 3,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합니다.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시초가부터 살벌하군요. 현재 S&P 500, 나스닥이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1.8% 하락이고요. S&P 500이 1.3%, 다우도 0.9% 하락입니다. 러셀 2000만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빅스 지수가 8% 넘게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어떤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지 깜깜해지는 가장 빨간 것부터 장이군요. 갈까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6% 하락이고요. 지금 인텔, 퀄컴, AMD 모두 2, 3% 이상의 하락. 온세미도 오늘 6% 이상의 하락입니다. 지금 세미컨덕터 소프트웨어에서 초록색인 종목을 아예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엔비디아가 더 빠지니까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든지 슈마컴즈 같은 종목들 조금 더 하락폭이 깊습니다. 장비단 다 하락이고요. 케이던스 디자인, 서비스나우, 세일즈포스 하락, 오라클, 팔란티어 다 하락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너무 저조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적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죠. 좋은 뉴스들이 참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3%대 하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필수 소비재단이 좀 살아남았군요.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코 같은 종목들이 0.4%, 필립 모리스가 보합이고요. 크로거가 오늘 2.4%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도 보합이고요. 스타벅스 제가 말씀드렸죠. 홍콩에서의 그 버블티 업체가 급등하면서 스타벅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 하락이고요. 여행 관련된 수요도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3%대 하락. 넷플릭스가 오늘 많이 밀립니다. 3% 하락이고요. 그나마 통신주가 강보합 정도.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든지 머크가 그나마 길리어드 그리고 바이오젠 같은 종목들이 약간 초록색 정도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강보합, 엘러번스도 강보합 정도고 에너지단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유틸리티단에서 GE버노바, 컨스털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도 6% 넘게 빠지고 파이낸셜 섹터에서도 지금 살아남은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개장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흔들림이 커 보입니다. 저희의 목소리와 유사할 정도로 네. 지금 갈라져가는 좋지가 그런 않네요. 장시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그럼 워치 리스트를 통해서 섹터별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본장 들어오면서 3대 지수 당연하다는 듯이 1% 이상 혹은 1%가량 빠지는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18,000선도 지금 위태로워 보입니다. 18,20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이 숫자 보이십니까? 무려 400포인트가 빠지면서 개장을 합니다. 현재 1.2%까지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의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소 오릅니다. 4.28% 정도로 지금 10년물이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보다 살짝 오른 국제유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현재 배럴당 66달러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만 해도 사실은 이제 원유 재고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원유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란과 관련된 제재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왔어요. 네, 이란의 해상
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원유수송? 원유수송선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아. 해서 이제 떠가는 것조차도 막겠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유가가 상방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미국 측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네.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인지 이란이 세 손가락에 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한데 원래 그쵸.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폭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0.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참고로 내일이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죠. 올해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내일 백악관에서 크립토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표자분들 그리고 현재 이 크립토를 전략자산 비축금으로 삼겠다는데 워킹그룹으로 포함된 백악관의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 반쯤에 지금 이야기를 할 걸로 전망이 네. 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희 방송 말미 정도의 약간의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비트코인 전략 비축금 얘기가 어제부터 나왔기 때문에 9만 선을 탈환했다가 지금 9만에서 이탈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JP 모건에서 이것과 관련한 기사 혹은 논평을 하나 냈습니다. 크립토가 이 서밋을 개최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JP 모건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준비금 계획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네. 회의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사실 없다라고 지금 JP 모건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노스다코타주,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주에 비축금으로 마련을 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표결까지 갔었는데 전부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 크립토 지지자분들의 그 비수를 꽂는 그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센티멘트가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네. 지금 9만 달러에서 이탈하면서 순식간에 한 8천 달러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8만 9천 초반에서 현재 움직이는 모습, 오늘 24시간 기준으로는 1.5% 정도 빠지는 흐름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빅스 지수가 최근에 20 아래로 내려간 것을 지난주부터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없어요. 이제 뭐 내려갔다 해도 뭐 18, 19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무려 11% 와, 이상 이렇게 급등을 오르는군요.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아침에 자동차 면세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쭉. 훅 내렸다가 네. 다시 훅 올렸기 때문에 오늘 24포인트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맥세븐 보자면 애플만 어제의 하락을 약간 만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새로운 칩셋과 새로운 맥북 에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었죠. 오늘 그것을 마련하는 그런 움직임. 뭐 애플은 의심하지 마라라는 코멘트가 있는 만큼 이렇게 내려면은 확실히는 한 번은 올라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폭은 현재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자, AI 반도체 섹터로 한번 가보시죠. 숫자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3.6% 빠지고 있고요. TSMC가 3.7%가량 빠지고 있고 브로드컴이 6.4%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되고요. 네. ASML 중국의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뭔가 그 AS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설치해 준다고 ASML이 말했는데 2.7% 정도 센티멘트가 좋지가 않습니다. AMD 2%, 퀄컴 1.4%,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2%, ARM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KLA 코퍼레이션 장비단, 램리서치 장비단, 시놉시스 장비단, 케이던스 디자인 전체 좋지 않습니다. 2.3에서 1.8%가량 현재 본장 들어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방산주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방산주 먼저 볼까요? 네. 방산주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 자체가 돌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CTE에서 앞으로 방산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앞으로
방산, 특히 이 미사일 방어 체계 관련된 증액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조금 더 이 방위 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오히려 이 도지와는 상관없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의결을 하고 있다라고 논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키드 마틴 약세로 출발합니다. 0.3%, RTX는 1.4%, 제너럴 다이내믹스 0.4%. 그래도 그 CT의 보고서에 언급된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크게는 빠지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노스럽 그루머는 홀로 0.04%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CT 보고서에 나온 세 업체가 있는데 여기입니다. 가장 하락폭이 크거나 상승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루나 같은 경우 인투이티브 머신즈 5% 이상 오늘 빠지는데 루나 네. 티커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저께 저번 주군요. 달 착륙선 성공적으로 일단 발사했다라고 말했는데 1차적으로 발사했던 지난 2023년의 시도는 달 착륙선이 뒤집어졌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현재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달 착륙선이 인류 사상 가장 이 달의 남극의 정가운데 가깝게 착륙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생각이 되고 네. 만약에 뭐 거기서 뭐라도 발견을 하면 더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죠. 일단 인투이티브 머신저의 달 착륙선이 성공적으로 착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인더스트리도 와봅니다. 자동차, 이 트럼프 대통령과 디트로이트 3사가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통화를 한 업체들 여기 보시면 포드 모터스,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이 3사인데 오늘 시장의 센티멘트라든지 전반적인 수급 상황 올랐던 만큼 더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드 1.5, 스텔란티스 1.6, 제너럴 모터스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도 4%가량 빠지는 모습.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지금 하루 이틀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지금 상태가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좋지 않다라는 것도 오픈이 되고 있고요. 중국 업체 두 업체 니오와 샤오펑만이 지금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중국 쪽의 수급이 확실히 조금 더 받아가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오늘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독일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잖아요. 2월 매출이 76% 급감, 프랑스 2월 매출 26% 감소, 노르웨이 50%, 덴마크 48%, 스웨덴 42% 줄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이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테슬라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락폭을 시장 대비로도 더 크게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나마 좀 오른다 하는 종목들이 중국 상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핀더더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징동닷컴 실적 발표하고 연간 그 배당금 증액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YOY 기준으로 13% 넘게 늘었다라고 하고요. 이 가이던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연간 배당금도 인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5%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냥 중국이 약간 묻어있다 하면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아요. 빌리빌리 3% 오르고요. 지금 중국의 핀더더 중국의 유튜브 그리고 알리바바 오늘 딥시크와 비슷한 그 AI 모델을 추론 모델을 또 내놨다고 하죠. 2.5% 강세고 핀더더까지 보면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시장이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자금을 쏠려서 갈 만한 자리를 계속해서 좀 찾는 듯한 느낌이 확연하게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지금 크루거가 사실 개장하기 전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5%까지 좀 상승폭을 키우면서 어닝콜에서 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지금 S&P 500에서 가장 많이 좀 오르고 있고요. 바이오텍이라든지 디알호튼, FMC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2~3%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현재 S&P 500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거 볼까요?
슈마컴이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비스트라 에너지가 6.9%, GE버노바가 6%, 팔란티어가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매매하시고 좋아하셨던 종목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다라는 점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GE버노바,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쭉 빠지고 NRG까지 함께 빠지고 온셈이 뭐 사실 자, 오늘 안 빠지는 종목이 지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쭉 보여드리는데 대부분 뭐 2,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센티멘트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현재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2% 가까이 크게 빠지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출발할 때 400포인트가 빠지면서 출발했는데 낙폭을 500포인트까지 키우면서 현재 1.4%까지 낙폭을 키워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메디컬 쪽에 연구개발업체인 서모피셔라든지 다나허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1.2%, 1.9% 정도 올라주면서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헬스케어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 근데- 흐름이 약간 그 연구개발 섹터로 조금 옮겨가는 모습 지금 보여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지 저희도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됩니다. 알기로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지금 수급을 못 받은 쪽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트 보시면 다나오도 최근에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았고 서머피셔도 마찬가지인 걸로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수급의 돌림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특정 종목이 어떤 사유로 오른다거나 어떻게 내린다거나를 저희가 짐짓 뉴스의 소식을 통해서 전달 드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날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과 관세 이야기 그리고 유럽에서의 이 독일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패트릭 하커 이 연준의 총재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정되지 않을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이 연준 총재의 이 발언 속에서 시장이 크게 긍정 요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이런 장을 볼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오늘 실적 나왔던 그런 마벨 테크놀로지, 몽고DB 이런 곳들이 크게 내리는 가운데 소비재 단의 리테일 업체들도 실적이 좋지 않은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섹터가 크게 내리고 중국의 위협도 가중되는 모습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는 조금 더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다른 이야기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한 진행으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